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실치입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실치를 사러 장고항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당진 장고항으로 가시죠. 여기는 장고항 회센터입니다. 이모 좋은 실치 고르는 법 한 번만 알려주세요. 눈이 반짝반짝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그리고 눈이 말짝반짝하잖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눈이 반짝반짝 나는 거. 좋은 실치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씹는 맛이 요게 오죽오죽해요. 맛있어. 1kg 드려요? 네, 1kg 주세요. 자, 이렇게 실치를 구매해 왔습니다. 1kg 기준 야채 포함해서 4만 원대 가격이었고요. 대부분 가격대는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야채와 양념장을 뺀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4만 원 구성이었고요. 집에서 이렇게 야채를 하시는 것보다 4만 원 구성을 하셔서 사오셔서 편하게 드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치를 사왔으니 이제 세척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치는 얘네들이 그물로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세척이 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좀 비린맛이 강하게 날 수도 있다 보니까 꼭 알려드린 대로 꼼꼼하게 세척을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일단 비율은 7대3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 7에 소주 3 해서 대략적으로 이걸 정확한 수치로는 안 하셔도 되세요. 7대3 비율의 실치를 넣어서, 자, 실치가 되게 열에 민감한 생선이다 보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젓가락으로 살살 휘 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뿌옇게 물이 올라오죠.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만 담가서 좀 비린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실치를 10분 정도 담가서 어느 정도 헹구기를 했고요. 이렇게 뿌옇게 나오면은 절대 안 되세요. 이거는 계속 물로 헹궈서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하셔서 헹궈 주시면 좋아요. 양이 꽤 많아요. 1kg를 사왔는데 이 정도면은 대략 한 6분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성인 기준 한 300g이 두 분이서 드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도 보시면 살짝 뿌연 게 있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면서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 작은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살짝 꺾여서 내장이 터져 있는 이런 친구들은 걸러 주시면 되시고, 이런 이물질이나 뭐 그런 것들은 같이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따르게 색깔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좀 더 큰 거죠. 색깔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런 친구들은 뼈가 억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빼줄게요. 자, 한 번 더 헹궈 줄게요. 물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얼음물을, 마지막에는 얼음물을 사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얘네가 열에 약한 생선이니까 좀 시원하게 얼음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처음에 소주 섞은 물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흔드는 건데 많이 이제 투명해졌죠?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헹궈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로 드실 때 수분이 있으면은 또 맛이 좀 달라지니까 이렇게 채반에 걸쳐서 또 한 10분 정도 수분을 빼겠습니다. 오늘은 이 실치를 이용해서 세트로 구성품으로 같이 왔던 야채와 그 양념장을 같이 해서 실치 회무침, 그리고 실치 미역국, 그리고 실치 튀김을 만들 겁니다. 튀김에 쓸 야채를 한번 잘라볼게요.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냥 간단히 양파, 그리고 깻잎, 그리고 여기에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튀김에는 너무 두껍거나 그러면은 실치의 좀 식감이나 그런 거를 좀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칠게요.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는 뒤에 이 꼬다리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게 반 접어서 그냥 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도 2개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튀김용 야채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튀김용 야채는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전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가루 2, 전분가루 1, 비율은 2대1 이렇게 섞어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맛이 좋습니다. 일단 실치를 넣고 나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실치가 물기가 잘 빠지고 있죠? 이 물기가 빠지는 걸 좀 기다리면서 일단 튀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치는 대략 한 2줌 정도 넉넉히 넣어줄게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시고, 튀김가루 하나, 둘, 셋, 넷. 4번이면은 비율을 제가 2대1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전분가루 하나, 둘. 후추를 약간만 넣어주셔도 이 튀김의 그 향이 좀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은 제가 이런 용량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처럼 물 몇십 미리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그냥 눈으로 봐가면서 적당히 조금씩만 넣어보세요. 조금씩 넣으셔서 그냥 이 농도만 맞춰주시면 되세요. 좀 더 넣을게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은 이 농도 맞추시려면은 다시 또 재료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튀김가루 더 넣고 이런 야채들 뭐 실치 더 넣고 이런 재료를 추가적으로 같이 넣지 않으면은 반죽이 많은 그런 튀김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소량을 하실 때는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튀김이다 보니까 얘네가 너무 무르면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뭉쳐지질 않으니까 이 정도 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국물은 없어요. 이렇게 국물이 흐르지 않은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름에 퐁당하러 가겠습니다. 집에 이런 도구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서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너무 두껍지만 않게 하셔서 이렇게 싹 밀어주세요. 보이시죠? 근데 이런 도구가 집에 없으시다 하시면은 이런 밥주걱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얘네는 플라스틱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튀김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쑥 밀어주세요. 너무 쉽죠? 농도만 잘 맞추시면은 이게 너무 묽거나 그랬으면은 얘네가 튀김기 안에서 싹 풀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 농도만 맞추신다면은 이렇게 모양 이쁘게 튀김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기름 온도는 170도 정도에서 튀기시는데 집에 온도계가 없으실 때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기포 팍 나는 소리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은 반죽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기포가 얘네가 튀김기가 바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튀기시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업소에서 업소용 튀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시게 되시면은 팬에 또 식용유를 뭐 담아서 그거를 불을 올리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튀기실 때는 온도가 올라갔다 싶으시면은 센 불이나 그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불을 계속 켜놓으시면은 내 기름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금방 이 친구들이 타거나 색깔이 까맣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온도는 이런 반죽이나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게 바로 올라온다. 올라오면 온도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은 불을 좀 줄이셔서 그걸 계속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튀김도 마찬가지로 뭐 한 번만 튀기면은 얘네가 수분감이 있어서 눅눅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60도에서 한 번, 한 1, 2분 정도 식힌 다음에 다시 170도에서 한 번, 두 번 튀기시면은 바삭한, 좀 더 바삭하고 좀 더 맛있는 그런 튀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능하세요. 처음에 넣었던 얘네는 벌써 색이 이쁘게 올라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기포가 막 올라오는 것과 기포가 덜 올라오죠. 얘네는 이미 지금 수분이 많이 빠질 대로 빠지면서 많이 튀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반대편이 안 튀겨졌으면 반대편 뒤집어 주시고 이런 기포가 좀 잦아들 때까지 튀겨 주셔야 돼요. 이게 튀김하는 노하우와 방법입니다. 지금 처음에 넣었던 친구는 다 된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던져줄게요. 이렇게 색깔부터 비주얼적으로 너무 먹고 싶은 그런 맛있는 색상이 나왔죠? 이렇게 한번 초벌을 저는 튀겨줄 거고요. 나머지도 이제 어느 정도 튀겨져서 기포가 아까보다 많이 다 줄었어요. 얘네도 한번 건져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170도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나머지도 한번 초벌을 튀겼고요. 대략 한 2, 3분 정도 올려서 기름을 빼고 온도를 좀 낮추는 상태거든요. 튀김이라는 거는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바삭하게 나옵니다. 튀김을 할 때 튀김물에 얼음 주머니를 넣어서 튀김 온도를 맞춘 상태에서 많이 하거든요. 요것도 한 가지 꿀팁입니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튀기는 거는 저희가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포가 어느 정도만 사그라들면은 그냥 바로 건져주시면 되세요. 이게 더 오래 튀기시면은 오히려 튀김이 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건지실 때는 기름을 한번 살살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름을 살짝 또 뺄게요. 자, 이렇게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죠? 이걸 지금 빨리 와그작 씹어서 먹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집에 이렇게 유산지 같은 거 하나씩 사두시면은 뭐 전이라든지 그런 거 해 드실 때 되게 좋으세요. 이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몇 천 원?
정도 하니까 구매해 두셨다가 집에서 이렇게 써 먹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을 위에다가 살짝만. 집에 이런 파래가루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살짝 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멋들어진 실치 야채 튀김 완성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은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회무침용이랑 같이 곁들일 야채들을 해서 한 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지에서 구매할 때 줬던 야채인데요. 여기 야채에는 뭐 당근 조금, 뭐 미나리, 양배추 요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따로 쪽파랑 미나리 좀 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반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미나리와 쪽파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야채가 한가득이에요. 산지에서 줬던 양념장인데 제가 보니까 딱 봐도 위에 있는 건 기름으로 보이죠? 참기름과 약간 고추기름도 섞은 것 같고요. 일단 부어보겠습니다. 야채가 좀 남았으니까 다 부어보고요. 혹시라도 간이 좀 세다 싶으면은 야채를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체감을 하셔야 혹시 저를 믿고 당진에 가셔서 구매를 하셨을 때 요 정도만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다 넣습니다.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양념은 충분한 것 같아요. 살짝 간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치가 들어가고 하려면은 간을 어느 정도 살짝만 세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미나리랑 쪽파를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거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 다 넣고 이거 하나 다 넣으시면은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침 완성됐고요. 쌈을 싸 먹을 거기 때문에 마늘과 고추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늘은 그냥 선호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쌈에 넣어 드실 정도 잘라주시면 되세요. 꼬다리 잘라주시고, 저는 조금 두껍게 썰게요. 마늘을 워낙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통마늘 넣습니다. 쌈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마늘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고추도 좀 큼직하게 썰게요. 이렇게 고추와 마늘 이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상추 준비했고요. 이렇게 큰 접시가 있으시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깻잎도 예쁘게 살짝 올려서 놔주시고, 좀 전에 묻혀놨던 양념도 한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너무 다 올리면은 무식해 보이니까 적당히 이 정도만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재료 실치. 산지를 보니까 실치를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참기름, 깨, 간마늘 이런 걸 많이 올리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마늘은 저희가 쌈 싸 먹을 때 같이 넣을 거니까 따로 분리했고요. 얘네도 그냥 위보다는 옆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1kg를 했는데 정말 양이 많아요. 이 정도는 실치 미역국에 넣기 위한 재료로 또 남겨놓겠습니다. 고추와 마늘도 옆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김이 또 잘 어울립니다. 집에 뭐 돌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곱창김, 돌김 막 이런 거 다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싸 드실 거니까 큼직하게 이렇게 썰겠습니다. 김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피디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음식의 완성은 뭐다? 깨. 그렇죠. 깨. 산지에서 깨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십니다. 여기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예요. 산지에서 주신 게 제가 보니까 땅콩을 으깬 거와 같이 섞여 있네요.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넉넉히 여기에 참기름을 뿌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넉넉히 이렇게 또 실치, 회무침 같이 해서 드시고 싸 드시고 또 여기에 밥도 비벼 드시고 하실 수 있는 한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뭐 한다고 그랬었죠? 실치 미역국입니다. 일단 주 재료 실치, 그리고 미역국이니까 미역이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간단합니다. 나머지 재료도 간마늘, 국간장, 그리고 까나리 액젓 또는 멸치 액젓, 그리고 이거는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섞은 거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상에 가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상으로 가시죠. 시식을 하기 전에 국을 어느 정도 끓여야 맛이 올라오니까 미역국을 먼저 준비해 볼게요. 불을 올리시는데 너무 센 불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불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섞은 겁니다. 재료들이 타지 않을 정도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마늘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래 볶지 않을 겁니다. 살짝만. 바로 미역을 넣어주세요. 미역은 절단 미역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길게 나와 있는 그 미역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맛이 좋습니다.
상태에서 불을 아직 안 켜었습니다, 여러분. 약불에서 어느 정도 달달달달 일단 이 마늘과 미역이 섞이게 살짝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시면은 불을 조금만 올릴게요. 소리가 일단 바로 달라지죠? 여기에 이제 오늘의 주재료 실치 이 정도만. 어우, 이것만 해도 양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지금 미역보다 실치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참기름. 이거 마지막에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참기름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를 높여서 볶으시면은 얘네가 좀 약간 발암물질이나 그런 안 좋은 게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팬의 온도를 많이 안 올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볶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액젓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간장도 바로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볶은 상태에서 여기에 바로 물을 넣어주세요. 제가 이 물은 정확히 측정은 안 했는데 그냥 이 재료들이 이게 보이시면은 너무 훌렁훌렁하게 잠길 정도는 아니고 살짝 좀 더 자작하게. 항상 이런 국물 요리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시게 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물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 재료들도 같이 들어가야 맛이 어우러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이 많으면 간을 좀 더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비추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조금씩 물량을 조금 넣으셨다가 간을 보시고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게 실패 없는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불은 좀 더 올려서 이제 바글바글 끓이고 이제 튀김과 실치회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도 막 간질간질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실치 요리 3종, 실치 회무침, 실치 튀김, 실치 미역국까지 미역국은 잘 끓고 있고요. 실치 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초장을 찍어서. 오징어 회 썰어놓는 그런 느낌이죠. 한치회라든지 담백하면서 쌉싸리한 그 맛, 그리고 비린 맛이 좀 세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여러 번 하시면은 이 비린 맛은 솔직히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씹을수록 그 쌉싸래함과 담백함이 공존하는 그 맛. 무침을 한번 먹어볼게요. 깻잎과 상추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침은 일단 합격입니다. 이렇게 무침 위에 실치 올리고 저는 마늘 2개, 고추 2개 해서 먹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 쌍. 이거였어. 여러분, 왜 산지에서도 이 무침과 같이 내어주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실치만 먹었을 때는 좀 딱히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당진까지 내려갔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 씁쓸한 맛을 얘네가 달래주고 이 상큼한 맛이 얘네와 잘 어울립니다. 튀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양파의 단맛, 깻잎의 풍미, 실치의 고소함, 이 바삭함과 끝에 제가 소금을 뿌렸잖아요. 소금이 간을 맞춰주면서 이거는 환상의 튀김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혹시로 가공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월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먹어도 돼서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날짜를 미뤘습니다. 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먹는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 못 빼면은 너무 많이 혼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국도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것 같고요. 국물 색깔도 잘 올라온 것 같고 국물 먼저 한번 간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먹고 싶어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오묘해요. 맛이 엄청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되게 담백합니다. 담백한 미역국? 실치의 맛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담백합니다. 그냥 솔직한 맛 표현이고 그냥 담백한 미역국입니다. 뭐 엄청 솔직하게 특출나거나 막 제가 막 맛있을 때 제가 박수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3가지 요리 준비한 단가는 야채 포함 실치 1kg 가격, 산지에서 대부분 가격은 다 동일했고요. 4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안 하시면은, 야채와 양념장을 빼시면은 35,000원. 야채와 이런 부수적인 재료들을 포함해봤자 대략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요리를 준비하는데 46,000원 들어갔고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친구들과 지인분들과 집에서 이렇게
한상 즐기시는 거 저는 이 한 달 안에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지금 한 달 장구항으로 가시죠.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